안녕하세요. 네, 다 들어오셨나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먼저 출석을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원래 13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한 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2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수업을 끝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과목은 8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일 날 기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일까지 수업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 출석을 빠르게 부를게요. 정요한, 요한 없고, 조미래, 네. 최희진, 네. 이서현, 네. 이원용, 예, 교수님. 안병준, 네. 김현아, 현아, 네. 네. 네, 이태영, 태영, 네. 이문성, 네. 강성준, 네. 김경찬, 김태호, 태호, 박지우, 네. 교수님. 석혜진, 네. 네, 심기성, 네. 오서현, 오준섭, 준섭, 네. 네, 윤지원, 네. 이도희, 네. 이재영, 네. 이재혁, 네. 장민성, 예. 정준아, 네, 교수님. 네, 주홍석, 네. 한세린, 네. 송시연, 시연, 이유민, 네. 도현호, 네. 김혜원, 네. 원지혜, 아까 태호 왔어요? 태호, 김태호, 지금 태호 지금 오디오 연결 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태호가 연결 중이면 오디오 연결 중이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건데 그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채팅창에 태형 왔어요? 태형은 잘 했잖아, 그치? 태형은.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경찬, 경찬. 경찬 왔고. 지난주에 우리 포인터 함수 요거 공부할 거 이야기하고 살짝 끝났는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 함수 다 보고 왔어요? 함수 다 보고 왔어? 보고 와야 돼. 오늘은 14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함수 다 보고 왔어, 안 왔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매개의 변수가 뭔지,
그다음에 뭐 값을 전달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셔서 이제 어렵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함수 강의를 꼭 보고 와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중간고사 전에 1학기 때 공부하신 내용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했고 실시간으로. 그 의미가 없어져. 또 해준 건데 또 공부 안 한 걸로 된 거야. 그럼 또 해줘야 되면 3번 해주는 거야. 1학기 때, 그다음에 중간고사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또 해줘야 돼? 그러면은 너무 시간 허비한 걸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고 와주십사 제가 당부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제발 잘 이해가 되시길 바라며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고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여기에서는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배열 인자값으로 이제 배열을 전달을 해주겠다. 인자로 매개 변수로 배열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설명드렸었죠. 뭐 해볼까? 메인에 함수를 하나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똑같이 설명을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뭐 int의 n 이라는 변수를 하나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놓고 함수를 또 다른 함수를 뭐 fct라는 함수를 선언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놓고 얘를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다 fct 호출을 했는데 어떤 걸 넣냐면 이제 n 값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n 값을 변수를 n 값으로 전달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달했다가 아니지 그냥 사실. 요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n 값을 뭐 fct에 여기에다가 n 값에 플러스 되는 이렇게 n에 1씩 증가하는 것을 요 몸체에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n을 넣어놨어요. n 값이 뭐 1이었다 라고 할 때 여기다 n을 넣는 거라고. 이쪽에 n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1이 증가된 값을 이쪽에서 이제 받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n, 뭐 같은 거지만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죠. 요거는 가능해. 1씩 증가돼서 빠져나온단 말이야. 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n이 갖고 있는 값을 이쪽에다가 사실상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n 값이 n이 갖고 있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의미예요. 복사해서 전달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얘는 그냥 일반 데이터다? 값이다? 값으로 매개 변수로의 사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공공연하게 썼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하냐는 거지. 메인에 이번에는 뭐 인트형 배열, 인트형 ARR이라는 배열을 하나, 뭐 5개짜리 길이의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FCT에 FCT 함수가 있고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호출을 했다 FCT.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지 ARR.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복사해서 ARR이라는 배열을 복사해서 그 전체를 이쪽에다 넣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혹은 뭐 뭔가 수정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가공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었죠. 근데 이 자체는 허용이 안 된다고요. 이 자체는 허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 거 맞지 않나?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얘가 허용이 되려면 뭐 FCT 이거 자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FCT 얘를 요만큼의 길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보이드 형태로 임의대로 반환형을 지정을 하고 뭐 인트에 얘 인트형이니까 인트 ARR 요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간 있는데 얘 매개 변수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째로 복사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C 언어에서의 컴파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아예.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허용이 되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고? 어떤 걸 이용해야 된다고? 주소 값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다시 그러면 아까처럼 이 배열을 통째로 가져다가 이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scanf 함수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nt main에 이렇게 int에 똑같이 해볼까? 예를 들어 int year 라고 해서 10을 입력을 했어요. 10을 2021로 해볼까? 그냥 뭐 10으로 넣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거 가능하게 하고 싶은 거야. FCT에 year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이제 얘가 딱 출력이 끝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10을 나는 더 하고 싶은 거야. 10씩 증가된 데이터 값이 이쪽에 이제 찍혀서 프린트 구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프린트 F로. 그럼 20이 찍혀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가능하냐는 거지. 이건 가능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 값 자체에 허용이 안 돼. 왜? 외부 변수잖아. 외부 변수. 심지어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에 대한 이렇게 변수가 있고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복사된 상태로 요 안에 들어간다고요. 복사본이 하나 더 생겨. 그래서 복사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FCT 자체에서 이 이어에 접근을 한 후에 뭔가 수정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얘만 사용한다고. 얘만 핸들링되고 핸들링할 수 있고 원본인 이어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냥 별도의 공간에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주소값을 이용해서 참조를 하면 된다. 얘를 제대로 한번 여기서 뭐만 붙이면 돼 사실. 또 요 예제를 이용해서 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게 scanf였잖아요. scanf는 또 어떻게 돼 있었어? 똑같이 int year가 똑같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scanf에 scanf 뭐 %d에 콤마 뭐 해주면 돼? 요거 참조자 이용해서 이렇게 자리 마련을 했잖아요. 이어
스캔F 여기 참조자 이용해서 요쪽에다가 받게끔 했잖아. 여기에는 원래 10이 있었지만 스캔F가 찍히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여기서 뭐 20을 입력했다? 그러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20이 이어가 20으로 바뀌어 버리잖아. 입력받은 값으로 수정해 버리잖아요. 얘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소값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만 외부에 선언된 이어라는 변수로의 접근, 직접적인 접근이 허용이 가능했었죠. 요 참조자로 인해서. 요거만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야. 뭐지? 아, 주소값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구나. 접근하여서 변경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끝난 거야. 14장은 끝난 거야. 얘를 그러면은 제대로 수정해내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int 뭐 똑같이 뭐 이어에 뭐 값을 예를 들어 뭐 똑같이 10으로 줬다. 그리고 fct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fct 어떻게 허용하도록 참조자로 붙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소값.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시면은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메인 함수라는 가정하에 fct는 어떤 식으로 또 유출을 할 수 있을까? 매개변수 어떻게 선언? 뭐 얘는 보이드라고 하고 반환형은 보이드라고 하고 반환형. 인트. 왜냐하면 인트형이었으니까 그죠? 이어가 인트에 얘를 가리킬 수 있도록 ptr이라는 포인터 형태로 매개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겠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로 인해서 ptr이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어라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원래는 10인데 뭐 20이라는 이어가 10이었지? 이어가 10이었는데 여기에 ptr 뭐 1을 더해주겠다. 1을 증가시키겠다. 몸체 이렇게 선언을 정의를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 얘가 빠져나가는 순간 fct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어라는 주소값을 참조하게끔 ptr이라는 포인터로 참조하게끔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f 구문이 있을 때 프린트f로 찍어보면 뭐라고 나온다고? 11로 1 증가시켰기 때문에 11이 되어져서 프린트 되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요거 괜찮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요거 14장 지금 끝날 때까지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냥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구할은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뭐 참조자 포인터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배열의 전달도 배열의 매개 변수의 전달도 지금과 같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괜찮다 하시면 1번, 조금 어려웠다 라고 하면 2번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써주세요. 가감 없이 써주세요. 왜냐면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도 첫날보다 낫네. 첫날보다.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첫날보다는 그래도
반반이네. 첫날에는 거의 10분 중에 7, 8분이 좀 어렵다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은 좀 반반이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설명을 그러면은 뒤에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조금 해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돼, 그러면. 몰라도 되면 안 되지만. 그 뒷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다. 복사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값이 복사돼서 이루어진다. 요거 봐볼까? 심플 펑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심플 펑크, 뭐 인트, 요쪽에 이제 매개 변수로 그냥 값을 넣었네. 그치? 인트 num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고, 요쪽 메인 함수로 이동을 하게 되면 int age의 17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age, 매개 변수를 요걸로 이제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나서 호출을 이제 만들어져 있는 함수로 호출을 했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전달을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어떻게 전달하는 거야? 얘 자체를 전달한 게 아니라 복사해서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17이잖아요. age가 갖고 있는 값 17이라는 것을 복사해서 전달을 한다고요. 이쪽에.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야. 복사값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전달이 되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또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뭔가 바꾸진 않았죠? 그냥 그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돼서 전달이 된다는 거. 오른쪽의 지문을 조금 읽어보시면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이유는 함수 내에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참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배열을 통째로 전달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째로 전달하지 않아도 참조해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전달이 안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ARR, 뭐 5개짜리, 인트형, 그 다음에 이게 심플 펑크니까 뭐 SF라는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아유, 너무 악필인데. int ARR 5개짜리 길이는 5.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해서 함수 자체 통째로의 어떤 전달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아. 아래쪽에 또 볼게요. 위에 코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열을 함수 인자로 전달하려면 배열을 통째로 복사할 수 있도록 배열이 매개 변수로 선언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C 언어에서는 매개 변수로의 매개 변수 배열 선언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통째로 복사하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통째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신 취한다. 대신 취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신 어떻게 취하는지 또 뒤에서 볼까? 대신 어떻게 취하는지 보자고.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얘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배열을 함수 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번 뭐 설정이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ARR 길이는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 요소로 3개짜리 길이의
ARR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ARR도 사실 포인터잖아요. 그 PTR도 얘는 포인터지, 그냥. PTR이라는 포인터로 ARR. 요거를 이제 가리키게 했습니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얘를? 요거를 ARR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3개짜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1, 2,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ARR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 요 부분을 가리킨다. 요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리고 얘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PTR도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을. 괜찮죠? 예,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아마.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 똑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얘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지 또? 우리 요걸로도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할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다만 뭐만 다르다?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다. 요것도 같고 ARR의 0 PTR 0 요거 같은 거였지. 이렇게 접근해서 첫 번째 인덱스로 0번째 인덱스로 접근해서 뭔가 수정할 수 있었고 이것도 이제 PTR이라는 포인터 이름으로도 0번째 인덱스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도 가능해요? 에스타리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접근도 다 가능해. 같은 거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할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 접근이 허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위에 예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 구성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어떤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주소값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ARR의 인트형 포인터 배열 이름 자체가 인트형 포인터이므로 이런 식의 매개 변수 포인터형 포인터 변수 배열의 이름이잖아.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거든 ARR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개 변수의 선언이 가능하다. 매개 변수의 선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거 봐볼까? 얘로 인해서 또 접근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지. 파람으로 ARR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고? ARR 얘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랑 같은 거야. 포인터지만. 얘네 똑같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랑 또 예전에 뭐 했었더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파람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파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배열에서는 플러스 1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사이즈 오브 얘가 인트니까 인트만큼 인트 타입만큼 플러스 4가 돼서 그 다음 인덱스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로 연산할 수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요 내용이야. ARR
요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ARR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변수 선언이 가능하고 그걸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괜찮죠? 네,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다섯 번째 보여드리는데요. 그냥 코드로 짜여져 있을 뿐이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show array element라는 함수가 있고요. add array element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add array element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되었네요. 메인에서. 그죠? 1, 2, 3이고 뭐 ARR이라고 해서 뭐 얘는 포인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사이즈 오브 ARR, 뭐 사이즈 오브 인트형인데 요거 나눠줬네? 그러면은 뭐가 인쇄가 될까 얘는? 뭐가 출력이 될까? 배열의 길이겠지. 인트형인데 배열의 길이를 사이즈 오브 타임만큼 나눠준 거죠. 그래서 배열의 길이. 그다음에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해놨고 뭐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예. 배열의 길이. 그리고 이걸로 한번 보시면은 AR 이게 매개 변수를 아예 뭘로 줬어요? 얘는? 이거 얘는 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면 ARR의 주소 값 그 자체를 전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치? ARR의 주소 값을 전달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해되세요? 이게 다야. 얘로 인해서 이제 선언이 되었고 얘를 가리키게끔 이 주소값 ARR의 주소값을 가리키게끔 파람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 있고 얘는 길이 얘는 1 int add라고 해서 1 이렇게 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러면은 뭐 여기 연산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 첫 번째 얘가 ARR 포인터 형태로 매개 변수 전달을 했기 때문에 ARR의 주소값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봐볼까 그러면은 show array element 똑같네요. ARR 그다음에 size of ARR의 이것도 길이네. 그치? 길이. 나눠줬네. 나눠줘 버렸네. 길이가 출력이 될 거야. 그러면 뭐 얘는 뭐 별거 없지. 그냥 똑같이 포문으로 돌리는데 지금 요거 보고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ARR을 전달을 하겠지. ARR 주소값 똑같이 ARR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길이가 구해질 거고 여기에 3개짜리 길이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여기도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반복해서 3번 출력이 되겠죠. 별거 없지 않아? 하나씩 증가돼서. 그래서 출력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쭉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것도 똑같아요. show array element 뭐 똑같은 내용이네. 그치? 얘로 인해 얘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ARR1의 주소값 여기에서는 ARR2의 주소값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있죠. 같은 함수예요, 다. 같은 함수야. 한번 나중에 얘는 꼭 한번 출력해 보세요. 어레이 파람 액세스 라는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씩 꼭 출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만 출력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지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가능한지. 주소값. ARR의 주소값. 계속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나올 거야, 아마. 또 나오네요.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그 예외적인 내용으로 선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는 함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매개 변수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쪽에 한번 볼까? 얘 있잖아. 얘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선언된 그 변수가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그냥 뭐 int형 num인지 아니면 뭐 int형 ARR인지 변수인지 배열인지 모르잖아. 얘만 보고서는 유추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변수겠지. 일반 값에 대한 변수겠지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를 이제 구분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얘만 보고서도 얘는 뭐 show array element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함수의 매개 변수, 선언된 매개 변수만 딱 보고도 얘는 그냥 일반 변수가 아니라 일반 변수야 혹은 배열이야 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사실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int 에스타리카 파람. 아유 죄송해요. 요거 쓰면 안 됐는데 요거 쓰면 안 되는데 그치? 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이라 사실 요렇게 쓰시던 이렇게 쓰시던 같은 거지만 보통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배열을 좀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구나. 혹은 그냥 변수구나 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같은 거야. 근데 배열, 그 매개 변수로의 선언을 배열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값이 인자로 전달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형태를 많이 쓴다.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만 보고도 인자값으로 배열이 전달이 되네? 라는 형태의 선언이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래도 요긴하게 많이 쓰실 겁니다. 단 뭐다? 매개 변수 선언만 지금과 같이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좀 아래쪽에 요거 봐볼까?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어. 요거 두 개 같은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 우선 그 배열 선언되었고, 그 다음에 PTR, ARR. 얘는 가능하잖아. 요거는 가능한데 얘를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되는 거지. 요 대체는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얘는 안 돼. 뭐만 가능하다고? 매개 변수 안에서의 선언만 가능하다고. 배열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매개 변수 안에서의 선언만 가능할 뿐이지 요런 식의 이제 그
영역 이외 그 이외 영역에서의 이런 배열 선언으로의 대체는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C 언어에서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이야기 드렸고요. 매개 변수 안에서만. 좀 헷갈릴까 봐. 많이 쓰는 것이긴 한데 헷갈릴까 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내용. 뒤에서도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값으로부터 호출할 건지 아니면 참조로부터 호출할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이 용어는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 2학년 때 또 C++ 공부하실 텐데 C++에서도 계속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어떤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메인에 뭐 int num이 있어요. 하나. int num이 있고 여기에다가 10을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함수가 있다. fct 함수가 있다. fct 함수에 int 에스터리카 포인터 ptr.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에 참조자 num을 사용하기 위한 참조자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들어가야 되고 뭐 여기에다가 뭐 PTR에 1씩 증가시키겠다. 1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에스타리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얘가 가능해 안 가능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1씩 증가시켰어. 얘를 딱 찍었을 때 이거는 이제 증가돼 안 돼? 증가된다. 가능하다. 요 지금 이 소스 코드 자체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3번.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4번. 이거 왜, 요거는 지금 발생하지 않아. 3번이 맞는 거야. 요거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 심지어 얘는 지금 현재 배열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넘값 자체를 PTR로 인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치? yes가 맞아. 지금 같은 경우는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까? 콜 바이 밸류입니까? 참조로 인해서, 요 참조자로 인해서 호출을 하였어요. 이런 것을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값은 그냥 값이야.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단순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함수 호출을 가리켜서 이제 콜 바이 밸류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주소 값을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를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형태는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두 가지를 또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살짝 끊어가 볼게요. 살짝. 20분이니까 30분부터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물 좀 마시고 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세요.
출석 잘 체크했고요. 태호 학생.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에 대해서 앞에서 살짝 설명은 먼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천천히 또 그 뒷장에 8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콜바이 밸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두 개 다 같이 들어가 있네요. 두 개 다 같이 설명이 돼 있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내용을 좀 빨리빨리 하고 또 오늘 그 뒤에 뒷장의 내용들 한번 리뷰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리뷰를 싹 해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천천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바이 밸류예요. 먼저 그래서 단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가리켜서 콜바이 밸류, 말 그대로 그냥 호출을 할 때 값으로부터 호출하겠다. 그리고 주소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가리켜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한다. 그래서 밸류 그다음에 레퍼런스 두 개의 차이점. 아래쪽에 이제 콜바이 밸류는 말 그대로 값 자체를 전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포인터로 인한 주소 값의 전달, 메모리 접근이 가능한 주소 값의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매개 변수, 함수의 형태, 그러한 것을 가리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한다.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얘는 직접 코드를 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볼까? 이쪽에 이제 그 템프라는 그 변수가 있고 num1을 집어넣어 놨네요. 그죠? 그러면 n1이 있을 거고 템프 있을 거고 또 n2가 있을 거고, 그치? n2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n1을 템프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템프 1이 되는 템프 1을 num1을 템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n1이 템프. 그 다음에 n2를 다시 n1에 넣어놨네요. 그래서 n2를 n1에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리고 템프를 다시 num2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뭐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값과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아래쪽에 메인 함수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 num1이 있고 num2가 있습니다. num1에는 10, num2에는 20을 초기화를 시켜놨고요. 얘네들 출력하면 당연히 뭐 10, 20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함수를 호출해서 num1과 num2의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10, 20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요 상태이겠죠. 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기대하기를 num1 값하고 num2의 값에 저장된 값이 이렇게 num1에는 22, num2의 값에는 10 이렇게 출력되기를 바란대요. 이렇게 되길 기대를 하는 건가 봐. 근데 이게 가능해? 여기에서는 얘만 보고는? 이게 실행 결과? 여기에서는 그냥 뭐 여기서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했어? 뭐 당연한 거지 뭐. 요 상태에서는요. 지금 보세요.
요거까지만 봤을 때 얘까지만 봤을 때 num1, num2 10, 20 먼저 이제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10, 20 들어가 있었고 얘를 찍는 순간 요 함수가 호출이 되는 순간 템프가 있고요. 템프에 이제 10이 들어가고 얘가 찍히는 순간 1번이 되는 순간 이제 10이 되어지고 num1의 값을 템프에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num2의 값을 n1에 num2의 값은 원래 20이었죠? 20의 값을 num1에 이쪽에 이제 2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번이 출력이 되어지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되어지면 n1의 값에 20 그리고 템프의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이쪽에 넣어놨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10이 되어지겠지? 그러면 20되고 10되고 그러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10과 20이 이렇게 잘 변경이 돼서 이런 형태로 찍힙니다. 콜 바이 밸류. 근데 여기랑 여기랑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야. 지금 이 num1과 num2 처음에 저장돼 있었던 이 변수에 접근해서 얘네들이 바뀌는 거야? 아니지. 얘네들끼리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야. num1과 num2는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만 바뀐 거예요? 복사된 데이터가 바뀌는 거라고. 수압이라는 함수에 전달되는 밸류 값. 매개 변수로 전달되었을 때 뭐가 전달된다고? 이 자체가 전달된 게 아니라 얘네가 복사된 데이터 값이 전달이 된다고요. 복사 값이 전달된다고. 복사된 데이터 안에서 지지고 볶고한 거야. 얘네들은 그냥 남아있고. 지금 요 상태의 소스 코드입니다. 콜바이 밸류 값으로. 그러면 콜바이 레퍼런스를 한번 가볼까? 콜바이 레퍼런스. 레퍼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콜바이 레퍼런스거든. 콜바이 레퍼런스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따로 그려 드리진 않을게요. 안 그려도 되겠네. 보면은 num1이 있고 num2가 있네요. num1에는 10 처음에 그 다음에 num2에는 20이라는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린트 F를 하면 당연히 10, 20 찍히겠지. 첫 번째는 이렇게 찍히겠지. 그리고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되면서 얘가 요 수압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어지고요. num1과 num2 이렇게 잘 입력이 돼 있네. 그치? 참조자 형태로 주소값을 참조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주소값을 참조하도록 설정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얘가 그러면은 콜바이 레퍼런스 요 자체 값이 수정이 되려면은 어느 부분이 가장 여기서 포인트일까요? 앞에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치? 요 부분에서 요걸 얘네들이 서로 바뀌려면 복사된 값이 아니라 여기다가 참조자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면은 콜바이 또 밸류에서 레퍼런스가 되어버려요. 콜바이 밸류는 복사된 데이터 값에서의 변경만 가능하고요. 외부 그 변수, 전역 변수로의 외부 변수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 안에서만 밸류는. 근데 레퍼런스로 접근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원본 자체가 바뀐다고. 얘네가 바뀌어버린다고. 이렇게 %, 참조자를 붙여주게 되면.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얘네들인 거예요. 지금은
뭘 바꾸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콜바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다시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넘 10, 넘2, 2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얘가 딱 찍히는 순간 이제 참조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얘네들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템프 PTR1을 템프가 PTR1을 템프에 담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얘가 실행되는 순간 여기에 이제 템프에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PTR1, PTR2를 PTR1이라는 포인터가 또 가리키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주면서 넘 1의 데이터 값이 이제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2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지겠죠. 마지막 템프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PTR2가 가리키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얘가 가리키는 부분이 넘2의 10이라는 데이터 값으로. 그러면서 넘1이 20, 넘2가 10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입니다. 굉장히 예제로서는 좋은 코드예요. 꼭 한 번씩 출력해서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출력 꼭 해보세요. 이제는 제대로 바뀐 거다. 그래서 넘1과 넘2를 출력했더니 직접 접근이 이루어져서 참조자로 인해 주소를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얘네들이 20, 넘2가 10 이런 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콜바이 레퍼런스 위에는 콜바이 밸류 두 가지 차이입니다. 복사된 값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본 복사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값을 주소값을 이용해서 접근이 지금처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레퍼런스와 밸류 이 두 가지의 좀 근본적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해서. 괜찮으면 5번, 어렵다 하시면 6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아까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해드렸더니 그래도 현저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안 쓰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둘레, 여섯, 여덟, 열, 넷, 여섯, 여덟. 한 20분 정도, 20분 좀 덜 쓰셨는데 나머지 10명은 뭔데?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채팅 제가 나중에 다 저장되거든요. 참조해서 상시 점수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는 거야. 이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반응도 보면서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네,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더 내려가서 요거 했으니까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 함수 줄, 앞에서 제가 사실 스캔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참조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설명을 추가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그 이유입니다. 계속 했던 내용이야 사실. 이 함수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넘이 있어. 넘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거잖아. 자리를 마련해 줬어. 여기에 입력값을 받도록 넘이라는 부분을 넘이라는 그 메모리의 공간 자체를 참조해서 여기에다 입력이 가능하게 접근 허용이 가능한 이런 스캔F 함수를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얘로 인해서 직접적인 접근이 함수 바깥쪽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접근이 가능해. 여기서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전달을 했다면 입력을 해서 전달했다면 이 넘값이 20으로 이렇게 값을 스캔F 함수는 변수의 주소 값을 요구한다. 주소값 요구해서 주소값 여기 마련해 줬잖아. 그래서 스캔F에서 왜 %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래쪽에 얘 볼까요? 이거 볼까요? 얘도 가능해, 안 가능해? 이것도 컴파일 에러 나지 않아요. 얘는 지금 str이 배열입니다. 배열 지금 str이 배열이다. 스캔F로 배열에 접근을 했어. 여기는 근데 왜 %안 붙여? 안 붙여야 되죠? %안 붙여야 돼. 얘 배열 이름이란 말이야. 배열의 이름은 그 뭐라고 했어요?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포인터야. 주소값 그 자체의 상수란 말이야. 상수 앞에는 %,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배열 이름에는 스캔F라는 함수를 쓸 때 배열 이름에는 %, 당연히 쓰지 않아요. 상수값이기도 하면서 이 자체가 포인터기 때문이야.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얘는 뭐다? str의 뭐예요? 이름 자체가 맨 앞에 있는 인덱스의 첫 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의 포인터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수잖아. 그래서 이 %를 지금처럼 붙이지 않고 요거는 어디에만 붙이는 건데 지금처럼 변수에만 붙이는 거죠. 상수에는 붙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살짝 되어 있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 였습니다. 지우고 또다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콘스트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콘스트 선언 상수화 시키는 거지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콘스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학년이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까? 뭐 예를 들어 인트에 넘이 있어요. 넘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10을 초기화를 했다. 그 아래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int 넘에 20 이렇게 다시 변경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변수잖아. 변경할 수 있어서. 근데 여기에다 이제 콘스트를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거야. 접근이 안 되도록 무조건 10이어야 되거든. 넘값은 이제 여기에서 초기화 해놓은 10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넘의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콘스트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이제 이 내용을 좀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아요. 볼까? 이쪽에서 볼까? 콘스트의 선언. 이제 포인터 변수의
참조 대상에 대한 콘스트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이 있네. 넘을 이 식으로 초기화했고 그다음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콘스트는 우선 안 봐도 됩니다. 앞에 int의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넘의 주소값을 가리키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ptr이 있고 ptr은 넘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 근데 얘는 어떻게도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 콘스트를 앞쪽에 붙이면 얘가 상수화되는 거야, 얘가 상수화되는 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좀 헷갈리죠? 예, 헷갈립니다. 얘가 정답은 우선 이 넘이라는 게 상수화돼요. 얘를 상수화시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포인터 앞에 있는 콘스트인데 왜 얘가 그렇게 되는 거지? 얘를 가리키고 ptr 자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상수화가 맞고요. 그래서 뒤에 것에 넘에 대한 상수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ptr 얘 가리키고 있잖아. 여기에 30이라는 값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요 데이터 값을 3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 그래서 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넘을 가리키고 있지만 넘의 변경의 허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얘를 통한 ptr을 통한 이 넘 값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요. 얘는 또 가능해. 그냥 직접적인 ptr을 이용하지 않고 넘이라는 이 변수를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잖아요. 얘는 또 가능해. ptr을 통한 넘의 변경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통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지 또 여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포인터를 상수화시킨 거죠, 사실. 그것이 증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콘스트 선언 요거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을 걸로 보고 그 다음 거 잠깐 또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얘랑 얘랑. 요거랑 앞에 붙어 있는 건지 뒤에 붙어 있는 건지. 포인터 이름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변수 자체에 붙어 있는 그런 콘스트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중간에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ptr이 있고 num1과 num2가 있네요. num2가. 근데 지금 얘로 인해서 ptr이 이제 num1을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콘스트가 또 붙어 있네. 변수 이름 바로 앞에, 그죠? 포인터 그 이후에 붙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상수화가 될까? 이번엔 얘가 상수화가 된다. 얘가 상수화가 돼서 얘는 포인터기 때문에 num1을 가리키고 있다가 num2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수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영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제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른 걸 가리킬 수 없다. 다른 대상으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아래쪽에 요 코드를 보면은 ptr 이번에는 num2를 가리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바로 발생을 하고요.
PTR을 통해서 PTR 이게 넘 1이거든 지금 넘 1. 1 상태인데 PTR 40으로 변경하면 얘가 이제 40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가능해. 얘는 가능해. 근데 다른 대상으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통한 데이터의 접근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PTR을 통한 데이터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얘가 상수화되는 거고요. 뒤쪽에 붙으면 무조건 얘는 넘1만 가리키고 있어야 돼. 앞에 게 이 PTR이라는 것을 상수화시킨다. 근데 둘 다 쓸 수 있어? 둘 다 같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통해서의 넘의 값의 수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넘만 가리켜야 돼. 얘로 인한 데이터의 수정도 안 되고 PTR을 통한 수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넘을 가리킨 넘2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상의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좀 더 이동해서 15번째. 뭐 콘스트 선언이 갖는 의미다. 근데 뭐 사실 이 콘스트는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안정성이 높아진 코드래요. 여기에서 안정성이 높아진 코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콘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제 사실 콘스트가 없이 이제 뭐 이런 함수나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 놓으면은 가장 퍼펙트하겠지만 여기에 파이 값이 있네요. 파이 값이 뭐 3.14, 15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얘는 불변이죠, 불변. 고치면 안 돼. 무조건 3.14야 돼. 파이 값은. 어디서 쓰던 다 3.14잖아요. 그죠? 파이 값이. 근데 이제 파이 값을 이쪽에서 3.07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냥 잘못한 거야. 실수로 바꾼 거야. 근데 에러는 안 난단 말이야. 에러 안 나. 그냥 또 뭐 스캔F 받아가지고 뭐 반지름 곱하기 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로만은 사실 뭐예요? 에러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 컴파일에서 에러로 얘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눈이 빠지게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콘스트를 붙여주게 되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예 고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콘스트를 붙여줘 버리면 당연히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고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이 콘스트를 뭐 사용을 한다. 라는 그냥 좀 원론적이면서 가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 여기까지네? 14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내용인데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볼까? 과제 형태로 내주세요. 소스 코드.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에 대한 예제를 하나, 그리고 콘스트 하나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변수를 아까 우리 조금 했던 건데
앞에서 조금 했던 건데 변수 3개. 3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서로 뒤바꾸는 함수를 좀 정의를 해보시겠어요? 선언하여서 서로 뒤바꾸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형태는 수압이라는 이름으로 3개니까 변수 3개니까 num 1 이렇게 오타가 나지. 그리고 또 num 2, num 3 이렇게 함수는 호출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num1의 결과값은 num2 그 다음에 num2의 결과값은 num3 num3의 결과값은 num1에 이렇게 저장되도록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사실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것 뿐이지. num1에서 num2, num2를 num1으로 이렇게 뒤바꿨었는데 이제 num3가 하나 생긴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뒤바꾸는 그러한 함수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는 call by reference로 만들어 주시고요. 둘 다 만들게 하고 싶은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레퍼런스로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정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그냥 콘스트는 그냥 둡시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만 우선 해결을 하셔가지고 과제 게시판에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10분이면 뭐 금방 하실 겁니다. (1124) 오늘 과제 이거 제출해 주세요. 소스 코드 파일만 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시간 안에 내시거나 오늘까지로 제출 기간 해놨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